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제2차 고수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기 604년 중국 대륙의 수나라에서는 수문제의 아들 양광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2대 황제에 즉위하니 이 인물이 바로 훗날 대운하를 건설하고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자그마치 100만 대군을 동원하는 수양제입니다. 그는 성격이 오만했고 유난히 정복욕이 강했던 인물이라 즉위 초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건으로 인해 고구려는 이 수양제와 안 좋은 일로 엮이게 됩니다. 607년 수양제는 자신이 굴복시킨 북방의 유목국가인 돌궐의 지도자 계민가한을 만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계민가한이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수양제를 맞이하자 수양제는 기분이 좋아져서 그에게 물건을 하사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계민가한의 막사에는 수양제보다 고구려의 사신이 먼저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수양제의 치세하에 급속도로 팽창하는 수나라의 행보에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수나라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의 조치를 취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돌궐의 힘을 빌려 수나라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수양제는 고구려 사신을 만나 고구려의 왕이 직접 찾아와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면 고구려를 침공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다른 중국 왕조들도 수양제처럼 고구려 왕의 입조 요구를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으나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수양제가 주장한 입조 요구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입조 요구와 더불어 이를 어길 경우 침략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 만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구려의 임금이었던 영양왕은 당연히 수양제의 요구를 무시하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입조하지 않았죠. 이에 수양제는 611년 2월 마침내 고구려를 침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12년 1월이 되자 고구려 침공 준비를 모두 마친 수양제는 조서를 내려 군사들에게 고구려로 진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때 수양제는 군대를 좌 12군과 우 12군으로 나눈 후 군대를 출정시켰는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때 수나라군의 군사수가 무려 정확히 113만 3,800명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군량 수송을 맡은 자의 수는 군사수의 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즉 전투병과 후송병력을 모두 합치면 자그마치 200만이 넘는 당시 웬만한 국가의 인구수에 버금가는 엄청난 숫자의 병력들이 고구려를 향해 진군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양제는 총 24개의 군을 하루에 1군씩 출정시키되 서로 간의 거리가 각각 40리 정도 되게 했는데요. 각 군들이 모두 출정하는 데에만 총 40일이나 걸렸으며 한 대열의 뒤와 다음 대열의 앞이 서로 연결되었고 북과 나팔 소리가 연이어 들렸으며 이러한 수나라군의 총 행렬이 960리까지 뻗쳤다고 합니다. 수나라군의 이러한 규모는 근대 시기에 들어서기 이전까지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612년 1월에 출정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그해 2월 고구려의 서쪽 국경인 요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를 사이에 둔 채 강을 건너려는 수나라군과 이를 막으려는 고구려군이 큰 진을 치고 대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전쟁에 직접 참가한 수양제는 우문계라는 인물에게 명령하여 강의 서쪽 언덕에 3개의 부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군과 강을 끼고 대치 중이다 보니 먼저 안전한 곳에서 부교를 제작한 후 곧바로 강에 설치하여 건너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수나라군은 완성된 부교를 설치하여 강을 건너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강의 길이를 잘못 예측하여 부교의 길이가 짧았고 이로 인해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자 고구려군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즉각 수나라군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높은 곳에 올라가 수나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수나라군은 많은 군사들이 사망하면서 잠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다시 소부감 하조에게 명령하여 부교를 길게 늘리도록 명령했고
부교가 이틀 만에 완성되자 수나라군은 드디어 부교를 통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이 강을 건너오자 강의 동쪽 언덕에서 큰 전투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구려군은 크게 패하여 1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결국 수나라군이 강을 완전히 건너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나라군은 고구려의 영토로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요동성으로 몰려가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수개월 동안 너무나 잘 방어해내는데요. 자그마치 100만이나 되는 군대가 이때 왜 요동성 하나도 쉽게 함락시키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고구려군이 수성전에 뛰어났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이 당시 수나라군의 명령체계가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수양제는 요동성으로 가기 전 장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모든 군대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 반드시 나에게 보고하고 나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수양제는 요동성의 고구려군이 항복하게 되면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며 병사들에게 섣부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요동성의 고구려군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당시 성안의 고구려군은 성이 무너질 상황에 처할 때마다 번번이 항복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하지만 수나라군 장수들은 이전에 수양제가 내렸던 명령 때문에 수양제에게 이 상황을 먼저 보고하느라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그 사이에 고구려군은 방비를 다시 갖추며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나 수양제는 끝까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는데요. 그 덕분에 요동성은 오래도록 함락되지 않은 채 수나라군의 발목을 붙잡아둘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끝까지 모르고 있던 수양제는 성이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장수들을 탓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꾸짖었는데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놀라서 얼굴색이 변하고 무서움에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한편 육로로 진격한 수나라군이 고구려의 요동성에서 막혀 고전하고 있을 무렵 수나라의 자의귀 대장군 내호와는 수군을 실은 대선단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고구려의 패수에 상륙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의 제상이 군사들을 이끌고 상륙한 수나라군을 막으러 갔으나 결국 패배하고 말하는데요. 이후 내호와는 승세를 타고 평양성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부총관인 주법상이 그를 만류하며 다른 군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진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내호와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곧바로 수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평양성으로 진격하였고 얼마 안 가 평양성의 바로 아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평양성의 고구려 장수들은 외성에 있는 빈 절간에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 일부 병사들만 출동시켜 내호와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거짓으로 패하는 척했는데요. 이에 내호와는 성 안으로 고구려군을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성 안으로 들어온 그는 군사들을 풀어 백성들을 사로잡고 재물을 약탈하는 데 정신이 팔린 나머지 미처 대오를 정비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영양왕의 이복 동생 고건무가 숨겨놓았던 결사대 500명을 이끌고 출동하여 내호와의 군사를 크게 물리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건무가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패배한 내호와는 간신히 포로 신세를 면하였고 이때 살아 돌아간 수나라 군사는 고작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내호와는 바닷가로 돌아가 주둔하며 감히 다시는 다른 군대와 호응하고 접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호와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바닷가에 머물기만 하다가 나중에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수나라군의 별동대 30만 명이 고구려군에게 대패하자 결국 본국으로 퇴각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성에서 수나라의 육군을 잘 막아내고 있었고 심지어 평양성에서는 수나라의 수군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수나라군은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기에 비록 고구려군에게 몇 차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막대한 규모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612년 6월이 되자 갑자기 수나라군의 일부 병력 등이 압록강에 집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군사들의 규모는 정확히 30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나라 군사들은 요동반도에서부터 그 근처의 고구려 성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압록강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쳐온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즉 후방에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 고구려군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압록강에 모인 것이었을까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수도를 향해 곧장 진격하여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 군사들을 막아내느냐 막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번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요동에서 수나라군의 본대를 막고 평양성에서 수나라의 수군을 격파했다 하더라도 수도인 평양성이 이들에게 함락되어 버리면 그것은 곧 고구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때 고구려에서는 한 장수가 수나라군을 막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을지문덕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평양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압록강에 집결한 수나라의 30만 대군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평양성에서 내호와의 수군과 만나 물자를 보급받을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수나라의 수군은 이미 평양성에서 영양왕의 동생인 고건무에게 대패하여 후퇴한 후 바닷가에 머물며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30만 대군을 이끌던 수나라군의 지휘관인 우중문과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군사와 말에게 100일분의 식량과 갑옷, 짧은 창, 긴 창, 옷감, 전투기제, 장막 등을 주고 병사마다 3섬 이상의 짐을 지게 하였는데요. 수나라군 병사들과 말들은 도저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행군하던 수나라의 군사들은 결국 무게를 참지 못해 지휘관들 몰래 구덩이를 파서 자신들이 지고 있던 물자들을 묻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우문술이 곡식을 버리는 자는 참수하겠다 라고 위협을 가하여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나라군은 중간 정도 행군하였을 때 가지고 있던 곡식들이 거의 다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평양성에 도착하기 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압록강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구려의 영양왕은 을지문덕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도록 시켜 평양성으로 향하고 있는 수나라 군대의 내부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수나라군의 지휘관인 우중문은 평양성으로 진격하기 전 수양제로부터 이미 고구려 왕이나 을지문덕이 찾아오는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사로잡으라 는 비밀 지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자신들에게 항복하러 오자 수양제의 지령에 따라 을지문덕을 생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나라군의 위무사로 와 있던 상서우승 유사룡이라는 인물이 이를 보고 우중문을 강하게 말렸고, 이에 우중문은 어쩔 수 없이 을지문덕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중문은 을지문덕을 돌려보낸 것을 금방 후회하였고 곧바로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돌아와도 좋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을지문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바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을지문덕이 돌아가자 그를 놓친 우중문과 우문술은 내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두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얼마 안가 의견 대립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때 우문술은 군량이 다 떨어져서 이만 돌아가자는 의견을 냈는데, 반대로 우중문은 정예의 부대를 보내 을지문덕을 추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대립 과정에서 우중문이 대군을 거느리고도 적은 수의 적을 깨트리지 못하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보겠는가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우문술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수나라군은 계속해서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한편 무사히 돌아온 을지문덕은 수나라군 진영에서 있을 때 군사들이 굶주린 기색이 있는 것을 목격했었는데요. 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기 위해 수나라군과 여러 번 전투를 벌이다가 거짓으로 도망치기를 반복하며 그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과 수차례 싸워 승리한 수나라군은 이 기세를 타고 계속 남진하여 살수를 건넌 후 평양성에서 30리 떨어진 산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나라군이 고구려의 심장부인 평양성 근처까지 도착하자 을지문덕은 갑자기 시 한 편을 지어 수나라의 지휘관인 우중문에게 보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기한 책략은 천문에 닿하였고 묘한 지혜는 땅의 이치에 통달하였다. 싸움마다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만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지만 그의 시를 받아본 우중문은 별다른 반응 없이 오히려 그를 타이르는 답서를 적어보냈습니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이번엔 우문술께서 사신을 보내 만약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면 반드시 임금을 모시고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예방하겠소 라며 거짓말을 하였는데요. 한편 우문술은 자신의 군대가 이미 피로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음과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음을 알고 있었고 더군다나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하고 견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함락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을지문덕이 자신이 철군한다면 고구려의 임금을 데리고 수양제에게 예방하겠다는 말을 하자 그는 이를 기회 삼아 드디어 철군하기 시작했죠. 철군하던 수나라군은 당진을 치며 행군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가 갑자기 사방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나타나 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군사를 물리면 임금을 모시고 수양제를 예방하겠다는 을지문덕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아챈 우문술은 결국 고구려군과 전투를 벌이며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군은 이들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무참히 사살했죠. 이후 612년 7월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으며 퇴각하던 수나라군은 간신히 살수에 도착하여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강을 절반 정도 건넜을 무렵 갑자기 또 고구려군이 나타나 수나라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수나라군은 대열이 한꺼번에 무너져 도무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으며 장수와 군졸의 구분 없이 오로지 살기 위해 우왕좌왕 뛰면서 도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양제가 있는 요동까지 살아서 돌아간 자는 처음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던 30만 5천 명의 군사들 중 고작 2,700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괴멸을 당한 것이죠. 이처럼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의 대군을 크게 격파하는 데 성공하면서 마침내 이번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습니다. 살수대첩의 결과 처음 평양성을 향해 진격했던 30만 5천 명의 군사들 중 30만 2,300명이 사망하는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수나라군은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자신있게 출정했던 수양제는 고구려의 요동성조차 넘지 못한 채 퇴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나라군은 612년 7월 계묘일에 퇴각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살수대첩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한 우문술 등이 귀환하자 수양제는 크게 화를 내며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제2차 고수전쟁에서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상대로 결국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